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로마의 심장부로 떠납니다. 달빛에 은은히 빛나는 거대한 아치들, 높이 치솟은 돌벽, 그리고 한때 5만 명이 넘는 관중의 함성으로 흔들리던 그 경기장. 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바로 콜로스으로 향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돌벽들 사이를 걸어 다니다 보면 거친 모래바닥 위에 피가 스며들고 철로 된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목숨을 건 외침이 귓가에 아른거려요. 아마도 끝까지 못 볼 거예요. 눈꺼풀이 무거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 편안해지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죠? 그리고 구독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마음에 든다 하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지 시간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가벼운 소음을 내고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발을 질질 끌고 콜로스 앞 돌바닥 위를 걷고 있잖아. 이 거대한 원형 극장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 같아. 내 머리 위로 솟은 곡선의 벽들이 무언가 숨막히게 다가오거든. 달빛이 벽돌 사이사이로 스며들고 어두운 아치들이 커다란 눈구멍처럼 뚫려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 내 손끝이 벽을 스칠 때마다 거친 돌가루가 떨어지고 그 속에 남은 피 냄새가 아직도 살짝 새며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이곳에서 경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어. 정치의 무대였고 권력자들의 광고판이었지. 황제들은 이곳에서 관중을 매혹시켜 민심을 달래거나 권력을 과시했어. 검투사들의 살벌한 결투부터 사자에게 사람을 던져 넣는 쇼, 그리고 가끔은 물을 가득 채워 해전을 벌였다는 말도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이 벽 안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퍼졌는지 제대로 모르는 게 사실이야.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거든. 콜로세움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피가 흘렀는가, 혹은 검투사들의 경기는 진짜 사생결단이었나 아니면 각본이 있었나 하는 문제 말이야. 그러고 보면 이상하지 않아. 이토록 무자비한 공간이었는데도 로마인들에게 콜로세움은 자랑이었단 사실 말이야. 그들 눈엔 문명의 정수처럼 보였거든. 이게 다 빵과 서커스였어. 사람들은 공짜 빵을 받고 피해 서커스를 구경하면서 불만을 잊었으니까. 아, 그리고 콜로세움 한켠에서 본 그 조그만 낙서 기억나? 어떤 로마인이 벽돌에 새겨놓은 글자. 나는 여길 나가고 싶다. 마치 오늘 우리가 월요일 출근길에 속으로 외치는 그 말 같잖아.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날 경기도 중 관객석에서 갑자기 누군가 구운 밤을 던졌대. 그게 빙글빙글 돌다가 검투사 헬멧 구멍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 순간 관객석이 난리가 난 거야. 밤이 들어간 검투사가 기침을 하면서 칼을 놓쳤다나. 덕분에 상대 검투사가 쉽게 이겼고 그 경기 결과가 한동안 로마 전역의 유머 소재가 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난 항상 생각해. 아무리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콜로세움이라도 그 안에서 구운 밤 하나가 모든 판도를 바꿔 놓을 수 있었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 이제 내 발걸음은 다시 콜로세움 안쪽으로 스며들어. 여전히 벽이 숨을 쉬는 것 같아. 그리고 한 남자가 서 있잖아. 황제 티투스. 그가 입고 있는 자주색 망토 끝자락이 모래 위를 스치며 파르르 떨리고 있어. 티투스는 황제가 되자마자 거대한 시련을 맞이했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폼페이를 덮치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심지어 역병까지 창궐했거든. 도시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시기에 사람들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게 바로 콜로세움 그랜드 오프닝이었지. 그가 연 100일간의 경기, 그거야말로 로마판 최대의 쇼였어. 검투사들의 대결 야수 사냥 공개 처형 가짜 해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끊이지 않는 피와 환호의 향연이었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엔 아시아에서 건너온 희귀 동물 쇼도 있었다고 해.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 중이야. 티투스가 정말 9천 마리의 동물을 한 번에 죽였나 하고, 일부는 그 수치가 과장됐다고 하고, 일부는 황제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 사실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
근데 이 100일 경기에는 또 미묘한 정치적 냄새가 묻어나. 티투스는 콜로셈을 완공한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의 유산을 이어받고 싶었고, 동시에 민심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쥐고 싶었거든. 그 경기들 덕분에 사람들은 화산재와 역병 얘기를 잠깐 잊었지. 그런데 말이야, 티투스가 무대 뒤에서 꽤 세심했다는 얘기가 있어. 검투사 명단을 일일이 살펴보고 누가 관중들에게 더 인기 있을까를 고심했다는 거야. 즉흥적인 매치도 짜고 VIP석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경기를 바꾸기도 했다더라. 한 번은 어떤 원로원이 내가 싫어하는 놈을 경기장에 내보내라고 했고, 티투스가 실제로 그 청을 들어줬다는 말도 있어. 그리고 경기장 한켠에서는 엄청나게 큰 잔치가 열렸어. 황제가 직접 황금잔에 와인을 따르고 기름진 고기를 나눠줬다고 하더라. 아마 요즘으로 치면 초대형 콘서트 VIP석에 치킨과 맥주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느낌 아닐까. 그때 구경꾼 중 한 명이 이런 낙서를 남겼다더라. 황제가 나를 먹여 살리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굶주린다. 어쩐지 요즘 SNS에 올라오는 번업순리 고백의 글 같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티투스의 100일 경기 중에 황당했던 사건이 있어. 한날 경기 도중 관객석에서 비둘기 떼가 날아들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경기장 중앙으로 내려앉았거든. 그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렸대. 로마에서는 비둘기가 신의 전령이라는 미신이 있었거든. 신들이 화가 났다며 경기를 멈춰야 한다고 외친 사람이 있었는데, 티투스가 손짓 한 번으로 군사를 보내 비둘기를 쫓아버렸대. 그리고 경기 재개. 이게 또 티투스다운 모습이지. 눈치 보면서도 절대 권위를 놓치지 않는 그 묘한 균형. 그러고 보니 티투스 시절 만들어진 콜로셈의 좌석 시스템도 꽤 신기했어. 철저히 계급별로 나뉘어 있었잖아. 상류층은 앞줄 평민은, 중간 노예는 맨 꼭대기. 경기가 아무리 잔혹해도 자기 자리가 어디냐가 더 중요한 게 인간인 모양이야. 그때도 로마 사람들 입에선 똑같은 푸념이 나왔겠지. 이래서 로마 살기 힘들다. 콜로셈의 모래바닥 위를 걷고 있잖아. 내 발자국이 푹푹 꺼질 때마다 저 아래 피가 잔뜩 스며든 층이 몇 겹이나 쌓여 있을까 상상하게 돼. 여기는 사람의 숨소리 하나도 크게 울려 퍼져. 이 소름 돋는 정적이 경기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터져 나오는 함성으로 깨지곤 했지. 그날도 그랬어. 관중석에 앉아있던 나를 비롯한 수만 명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 둘 다 반짝이는 투구를 쓴 검투사였지. 한 명은 플라마, 다른 한 명은 카르포. 둘 다 근육질에 문신이 빼곡했는데 관객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스타들이었어. 그런데 플라마가 갑자기 검을 놓고 외쳤어. 카르포, 우린 친구였잖아. 같이 도망치자. 관중석이 술렁였어. 그리고 카르포도 잠시 멈칫하더니 믿기지 않게 검을 바닥에 내려놨지. 그 순간 경기장은 완전 난리가 났어. 욕설이 터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배신자 하고 외쳤지.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 중이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면 나중에 꾸며진 이야기냐 하고 말이야.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 어떤 기록은 둘 다 곧장 처형당했다고 적혀 있고, 또 다른 기록은 한쪽만 살려주고 나머진 처형했다고도 해. 근데 난 생각해. 검투사들도 결국 살고 싶었을 거 아냐. 혹은 서로 비밀을 쥐고 있었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 경기 전날 지하 대기실에서 몰래 술통을 옮기는 걸 본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그 술통 안에는 사실 편지가 숨겨져 있었고, 오늘 경기 중에 반란을 일으키자는 내용이었다는 얘기가 있어. 콜로셈은 무대였거든. 그리고 무대에는 각본이 있고 때로는 그 각본을 깨고 싶은 사람도 있지.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어떤 검투사가 경기 도중 관객석을 향해 손짓을 하더니 난 내비 갚아주려고 싸우는 거 아니야 하고 외쳤대. 그게 그렇게 터져서 한동안 로마 전역에서 내비 갚으려고 싸우는 거 아니다가 유행어처럼 퍼졌다고 하더라. 그나저나 검투사들끼리도 정치가 있었어. 누구는 귀족의 후원을 받았고 누구는 인기 투표 1위였고, 심지어 상대방을 일부러 봐주거나 돈을 받고 져주는 경우도 있었다지.
이상하지 않아 목숨을 거는 경기인데도 결국 돈과 권력의 논리가 파고들었던 거. 그게 로마였지. 그리고 또 하나, 플라마 같은 유명 검투사들은 얼굴이 동전이나 벽화에 새겨지기도 했어. 한 편지에서는 어떤 귀부인이 검투사에게 목걸이를 보내면서 경기에서 이기면 내 집으로 오라는 쪽지를 동봉했다더라. 그 편지가 로마의 흔한 러브레터 중 하나였다는 게 좀 소름 돋지 않아? 결국 콜로세움은 피로 물든 동시에 사랑과 욕망 배신이 뒤섞인 완전한 인간 드라마였던 거야. 콜로세움 구석구석을 걷고 있잖아. 문득 발밑에서 뭔가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움찔했어. 아마 지하 공간에서 불어오는 한기였을 거야. 거기엔 어두운 미로 같은 복도가 펼쳐져 있거든. 그 어둠 속에 숨어있던 존재들 바로 노예들이었지. 이 화려한 원형 경기장을 떠받친 건 이름 없는 수천의 노예들이었어. 그들은 경기 전날 밤부터 사자, 우리 청소하고 검투사들 장비 닦고 모래를 새로 깔고 심지어 황제 전용 좌석 주변을 향기로운 꽃잎으로 장식했대. 근데 그런 노예들 중에서도 때로는 스타가 나왔어. 검투사로 발탁돼 관객들의 열광을 받는 경우지. 놀랍게도 로마인들은 노예라도 멋지면 좋아한다는 식이었거든. 어떤 노예 검투사는 경기에서 승리를 거듭하다 결국 자유를 얻고 로마 귀족 부인과 결혼했다는 전설도 있어.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해. 노예 검투사들이 과연 영웅이었나 아니면 결국 황제의 선전에 불과했나 하고 말이야. 한 번은 경기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대. 검투사로 출전한 노예가 경기 전 관중석을 향해 무릎을 꿇었대.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외쳤다더라. 순간 경기장은 싸늘해졌지. 관객들조차 그 노예를 가엾어 했다나 봐. 결국 그날 경기는 무산됐고 대신 황제가 빵과 포도주를 배포하며 분위기를 풀었다고 해.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어느 날 경기 중간 휴식 시간 노예들이 관중석 아래 복도를 청소하다가 무려 작은 악어를 발견했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걸 본 관객 몇 명이 악어쇼 하자고 소리쳤다더라. 덕분에 잠깐 즉흥적으로 악어와 사나이 한 명이 대치하는 쇼가 벌어졌다는 전설도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웃기면서도 서글퍼. 노예들은 목숨이 장난감처럼 다뤄졌거든. 한편 노예들 사이에서도 작은 네트워크가 있었대. 지하 복도에서 몰래 정보도 돌고 탈출 계획도 짰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황제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 나름의 세계가 있었던 거지. 내가 이 벽을 손으로 짚으면 혹시 그들의 한숨이 아직 돌 사이에 갇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콜로세움 꼭대기에서 일하던 노예들은 벨라리움이라 불리는 거대한 천막을 조종했어. 햇빛을 막아주는 그 천막은 수백 명의 노예들이 줄을 당기고 고정해서 펼쳐야 했대. 한 번 바람이 거세게 불자 벨라리움이 통째로 찢겨 나가면서 천막 조종하던 노예 10명이 추락사한 기록도 있지. 그런데도 경기는 멈추지 않았다는 게 더 소름 돋아. 결국 콜로세움의 화려함 뒤에는 무수한 노예들의 이름 없는 희생이 있었다는 게 그게 마음에 오래 남아. 그리고 그 악어똥 얘기 기억나. 옛날 로마에서 악어똥을 자외선 차단제로 썼다잖아. 노예들이 경기장 청소하다가 그걸 긁어모아 팔았다는 기록도 있다더라. 진짜 로마인들 별걸 다 썼지. 내 발걸음이 콜로세움 앞모래 위를 자꾸 미끄러지듯 스치고 있잖아. 어쩐지 모래, 알갱이마다 피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 멀리서 뭔가 거대한 그림자가 스윽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아. 사자였어. 로마인들은 사자 같은 맹수들로 경기를 한층 더 스펙타클하게 만들었거든. 근데 그게 단순히 관객들한테 자극만 주기 위한 건 아니었어. 완전 공포 마케팅이었지. 황제들은 늘 새로운 아이템을 원했어. 어제보다 오늘 더 충격적이고 피가 더 많이 튀는 장면.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었거든.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콜로세움에서 사자나 맹수가 실제로 관중을 덮친 적이 있었느냐 하고,
어떤 기록은 관객석까지 뛰어오른 맹수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기록은 그게 과장된 도시 전설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런 루머조차 황제들에게는 유용했어. 오늘도 혹시 맹수가 펄쩍 뛰어올라 관객을 물어뜯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콜로세움으로 끌어들였거든. 그 공포 자체가 하나의 티켓 파워였다고 할까. 그리고 이 사자들 아무나 구해오는 게 아니었어. 북아프리카에서 사냥꾼들이 몇 달씩 수렵해 데려오거나 심지어 동물 밀수상이 엮여 있었대. 콜로세움 뒤편에선 언제나 소문이 돌았지. 저 사자들은 아프리카 왕의 선물로 왔다더라. 저 맹수들은 원래 황제의 개인 동물원에 있었대. 근데 알고 보면 다 쇼였다는 거야. 아,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한 번은. 경기 중간에 사자가 우리에서 풀려 나왔는데 관객들을 무섭게 노려보다가 경기장 한쪽에서 갑자기 재채기를 했대. 그 순간 관객석이 빵 터졌다고 하더라. 결국 사자는 다시 우리로 끌려 들어갔고 황제가 어색하게 신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했다는데 뭔가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 사자들 덕분에 생겨난 희한한 직업도 있었대. 동물 길들이는 사람이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어떤 기록엔 그들이 경기 전날 밤 몰래 사자들한테 고기 대신 수면제를 먹여서 경기 때는 덜 날뛰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 그럼에도 로마인들은 사자쇼를 포기할 수 없었지. 특히 기독교인 처형 같은 경우 황제들이 사자에게 던져 넣었다는 걸 과시적으로 보여주려 했거든. 근데 일부 기록은 또 그래.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사람을 물지 않았다.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 무자비한 제국의 권위가 결국 사자 배고픔에 달려 있었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콜로스맨 관중들을 더 자극하려고 거대한 회전 무대가 있었대. 무대를 돌리면 갑자기 사자 우리가 열리고 그 안에서 금빛 갈기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거지. 완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원조 같지 않아? 아, 그리고 그 사자들이 똥도 엄청 싸서 콜로세움 지하에서는 늘 지독한 냄새가 났다고 해. 어떤 노예는 사자똥 청소하다가 내가 차라리 검투사로 죽고 말지 라고 외쳤다는 기록도 있더라. 인간사 참 어디서나 똑같은 푸념이 나오는 법이야. 결국 콜로세움은 피해 스포츠였지만 그 안에 공포를 팔아먹는 마케팅이라는 로마다운 현실이 뒤엉켜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내 걸음은 점점 콜로세움의 모래에 의해서 물결처럼 일렁이는 환상으로 빠져들고 있잖아. 로만들이 자주 자랑하던 게 하나 있어. 우린 콜로세움에서 해전도 벌였어. 이 말 들으면 솔직히 코웃음 나지 않아 돌로 된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해전이라니.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 콜로세움 초창기에는 경기장을 물로 채우는 나우마키아 해전 쇼를 했다더라.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그게 정말 가능했나? 어떤 학자는 말하지. 콜로세움 바닥 밑에는 거대한 수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황제가 명령하면 물을 쏟아부어 경기장을 순식간에 호수처럼 만들 수 있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해, 아냐, 그건 황제들의 허풍이야. 물을 가득 채우면 콜로세움 구조가 무너졌을 거야. 그래도 기록은 있어. 티투스가 개장식에서 해전을 열었다고 말이야. 당시에 배들을 띄우고 죄수들이 양쪽 군대로 나눠 싸우게 했대. 물론 다들 칼과 창으로 싸웠겠지. 어떤 기록에는 물살 때문에 죄수들이 허우적대다 그냥 익사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기록에는 관중들이 배들이 충돌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 근데 나는 솔직히 조금 의심스러워. 돌벽 사이로 물이 새우며 나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 거대한 구조물 안에 그렇게 많은 물을 채웠다간 터져버리지 않았을까 싶거든. 그리고 또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한 번은 경기 중간에 배가 한 척 기울어지면서 갑판 위에 있던 죄수들이 모두 물에 빠졌대. 그중 한 명은 수영을 꽤 잘해서 물속에서 유유히 빠져나왔는데 관객들이 브라보하고 박수를 치자 황제가 그럼 저자는 사형 면제하고 외쳤다는 전설도 있어. 로마 황제들 참 즉흥적이야. 그리고 웃긴 얘기 하나 더. 나우마키아 준비하다가 물이 넘쳐서 경기장 출입구 쪽이 완전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대. 그날 경기 보러 온 귀부인들
신발 다 젖고 한 귀족은 젖은 망토 때문에 미끄러져서 관객석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고. 그 귀족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대. 루키우스 스키디푸스. 이름이 뭔가 미끄러질 운명이었나 봐.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로마인들이 왜 그토록 해전을 하고 싶어 했을까 싶어. 아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과시였겠지. 바다 위에서도 육지에서도 로마가 최고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결국 그 화려한 쇼의 밑바닥에는 수많은 죄수들의 피와 목숨이 깔려 있었다는 게 이곳에 서 있을 때마다 가슴을 조이게 만들어. 그리고 말이야, 물 채우는 얘기 나오니까 또 악어 얘기 생각나지 않아. 악어를 수로에 풀어놨다가 경기 도중에 튀어나와서 배 밑창을 물어뜯었다는 소문도 있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인들이라면 왠지 그 정도도 연출했을 것 같아. 이제 발밑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사실 그게 내 상상일 뿐이란 걸 알면서도 말이야. 콜로스 안쪽을 계속 걷고 있잖아. 돌바닥 위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 사이로 화려한 비단옷이 살랑거리며 지나가고 있어. 로마 귀부인들이야. 어느 날 콜로슴 VIP석에서 한 귀부인이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어. 흰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손수건이었는데 그 흔드는 모양이 꼭 더 세게 때려 라고 외치는 것 같았지. 옆에 앉은 다른 귀부인이 말했대. 난 플라마가 오늘 2승할 거라는데 넌 어때? 맞아. 귀부인들도 검투사 경기로 내기를 했어. 그냥 조용히 박수치고 눈물이나 훔치는 순진한 관객들이 아니었다고. 심지어 그들만의 정보망이 있었대. 경기 시작 전 대기실로 돈이나 보석을 보내면서 오늘 이겨야 해 라고 압박을 주거나 혹은 경기 상대를 미리 매수하기도 했다더라.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 중이야. 여자들이 정말 그토록 경기 판도를 좌우했냐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냐 하고 말이야. 근데 사실 귀부인들의 관심은 단순히 내기돈 문제만은 아니었어. 검투사들의 육체미, 그게 가장 큰 이유였지. 어떤 귀부인은 집 벽에 검투사 얼굴을 그려놓고 아침마다 행운의 키스를 해주고 나갔다더라. 상상해봐. 남편은 무슨 죄야 그치? 한 번은 이런 사건도 있었대. 경기 끝나고 귀부인 한 명이 몰래 검투사 대기실로 찾아갔는데 하필 그걸 남편이 들켜버렸지. 그 남편은 로마 원로원이었는데 분노한 나머지 황제에게 귀부인들의 콜로슴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청원했다더라. 근데 황제는 한마디 했대. 로마의 자유는 귀부인들의 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멋있는 말 같으면서도 결국 쇼는 계속돼야 한다는 뜻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어떤 귀부인이 경기 중에 검투색에 화살표로 쪽지를 던졌대. 오늘 밤 내 집으로 오라. 근데 화살이 잘못 날아가서 다른 검투사한테 꽂혔다더라. 덕분에 그날 경기장이 뒤죽박죽 난리였다고 해. 로마 귀부인들은 종종 검투색에 향수나 연고도 보내줬대. 상처 빨리 낫고 다음 경기에 더 멋지게 싸우길 하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야.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팬들이 보내는 서포트 같지 않아. 근데 한편으론 그게 좀 섬뜩해. 검투사들이 피 흘리는 모습이 귀부인들에겐 가장 뜨거운 오락거리였으니까. 목숨을 건 피의 쇼가 어떤 사람들에겐 단순한 낭만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콜로스 안에서 귀부인들이 쓰는 부채는 은근 신호 수단이었다더라. 부채를 3번 접으면 그만해라. 4번 펴면 더 세게 가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오늘날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단이 펼치는 카드 섹션 같아서 피식 웃음이 나와. 결국 콜로슴은 황제의 권력이자 귀부인들의 은밀한 취미생활 무대였던 거야. 오늘따라 콜로스만이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지잖아. 발밑의 모래 위에 이전 경기에서 튀었을 피가 희미하게 얼룩져 있고 그 피자국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것 같아. 경기가 한창일 때 관중석에서는 늘 외침이 터져 나왔지. 미시오 혹은 이유가 살려달라는 뜻 혹은 죽이라는 뜻이었어. 엄지를 올리면 살려주고
내리면 죽이는 거라고들 아는데 사실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진짜 엄지로 살려 죽이고를 결정했냐, 아니면 말로 외쳤던 것이냐 하는 문제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건 관객들은 결정권을 쥐었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 어떤 검투사가 목이 칼날에 눌린 채 관중석을 올려다보며 외친다. 미시오, 그 눈빛이 어찌나 절박했을까. 근데 관객들은 그 눈빛을 보며 마치 연극 보는 것처럼 숨죽였다가 우르르 죽여라 하고 외쳤다더라. 역사가들은 말해 그건 로마인들의 정의감과도 연결돼 있었다. 이긴 자에게 자비를 주거나 패배자에게 최후의 굴욕을 안기거나 로마인들 스스로를 정의의 심판자라 착각했던 거야. 근데 난 솔직히 좀 구역질나. 그 피범벅의 쇼를 보며 희열을 느끼던 사람들의 표정이 상상되니까. 또 이상한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날 검투사가 자비를 구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관객석에서 한 여인이 저자는 어제 내 목걸이를 훔친 자다 하고 외쳤대. 덕분에 관객 전원이 죽여라로 돌아서서 결국 그 검투사는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 이 정도면 콜로슴은 법정이기도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웃긴 얘기. 검투사들끼리 경기하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에게 이렇게 속삭였대. 형 엄지 올려달라고 잘 좀 연기해줘.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이게 진짜 죽음의 경기였나 아니면 연극이었나 헷갈리더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잊는 게 있어. 로마인들에게 명예라는 건 피냄새와 구역질이 섞여 있었단 거야. 패배자는 경기장 모래 위에서 목숨이 끝나거나 아니면 자비를 구걸하면서 살아남아야 했어. 그 순간 관객들은 하늘 같은 권력자가 된 기분이었겠지. 그리고 또 콜로스 아래 구석에서 어떤 낙서가 발견됐대. 나는 오늘 살아남았다. 하지만 내 명예는 죽었다. 그 한 줄이 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그 악어똥 좌회선 차단제 얘기 기억나. 검투사들도 경기 전에 그걸 발랐다는 소문이 있더라. 이유가 뭔 줄 알아? 반짝이는 근육이 관객 눈에 더 잘 띄게 하려고. 진짜 로마인들 별 생각 다 했어. 결국 콜로슴의 명예는 피와 구역질이 섞인 역겨운 쇼였다는 게 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질 않아. 내 발걸음이 콜로슴 모래 위를 계속 돌고 있잖아. 돌벽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햇빛이 오늘따라 무대 조명처럼 느껴져.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 여기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거든. 여긴 무대였어. 진짜 말 그대로 무대. 경기 하나하나에 각본이 있었다는 거 믿기지 않지 하지만 이 경기들을 기획하고 연출한 감독들이 분명히 존재했대. 그들을 에디토르라고 불렀다더라. 경기 전체의 스토리를 짜고 등장 순서 정하고 관객 반응까지 예상하던 사람들이었지.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에디토르들이 과연 경기를 완전히 각본화했나 아니면 일부만 각색했나 하고 말이야.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완전 쇼 비즈니스였던 거지. 검투사 경기조차도. 한 번은 이런 기록이 있어. 경기 시작 전 한 에디토르가 검투사 둘을 불러서 말했대. 오늘은 너희가 연인처럼 서로를 아끼다가 결국 목숨을 걸고 싸우는 비극적 각본이야. 덕분에 관객들은 피투성이 검투사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걸 보고 열광했다더라. 로마판 막장 드라마 아니냐. 또 다른 얘기. 한 번은 사자가 경기장에 풀려나오자마자 검투사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고 외쳤대. 알고 보니 그게 에디토르가 꾸민 연출이었대. 관객들 반응을 유도하려고 말이야. 심지어 죽음의 순간마저 각본이 있었대. 어떤 검투사는 일부러 극적인 죽음을 연습했대. 쓰러질 때 피를 뿜는 척하거나 검을 쥔 손을 떨며 관객을 바라보는 눈빛까지 연습했다는 거야. 이건 거의 배우나 다름없지 않아.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한 번은 경기 중간에 검투사가 난 연출 못하겠다. 진짜로 싸우고 싶다고 외쳤대. 그 말에 관객들이 오히려 더 열광해서 그날 경기가 예상치 못한 대흥행이 됐다고 하더라.
결국 콜로세움은 거대한 쇼였어. 눈앞에서 목숨이 오가는 피의 스펙타클이었지만 그 안에는 은밀하게 스토리텔링이 흐르고 있었던 거지. 관객들도 사실 알고 있었을 거야. 저 검투사가 진짜로 죽을까 아니면 연출일까 하는 의심이 늘 있었겠지. 하지만 그 모호함 자체가 사람들을 기세에 더 허무 집슈터파 지체에서 지금 만들어. 정부가 심시에 하루 소매를 교류해 주쇼 아서 스미웨 그리고 한편으론 그게 너무 소름 끼쳐. 사람의 목숨을 대본처럼 쥐락펴락했다는 게 말이야. 그리고 그 악어똥 자회선 차단제 얘기 기억나. 에디토르 중 몇 명이 검투사들, 피부가 무대 조명에 번쩍거리게 하려고 악어똥 섞은 연고를 바르라고 지시했다더라. 완전 뷰티 디렉터 아니냐? 이 벽을 만질 때마다 아직도 그 연출가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카메라 롤, 아니 글라디우스 롤 하고 말이야. 콜로세움 한가운데에 서 있잖아.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관중석을 올려다보면 이게 단순히 경기장이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돼. 여기는 로마야. 비말 암베 안사위가専門家 로마 황제들은 이 원형 경기장을 단순히 놀이판으로 쓰지 않았어. 여기는 정치 무대였지. 피의 대중정치. 빵과 서커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온 말이지. 로마 황제들은 공짜 곡물을 나눠주고 피 튀기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민심을 달래려 했어. 사실상 정치적 마취제였던 거야.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로마 민중이 정말 단순히 빵과 서커스만으로 만족했나 아니면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거냐 하고 말이야. 근데 내 생각엔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 자기네 삶이 힘들고 물가가 오르고 황제가 세금을 더 걷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피냄새 나는 쇼를 보고 나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던 거겠지. 그리고 황제들도 알고 있었어. 내가 피로써 민심을 붙들고 있다는 걸 말이야. 한 번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콜로세움에서 경기하다가 관중석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대. 여기 있는 모두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 말 들으니 등골이 서늘하지 않아. 그때도 VIP석에는 원로원 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중간층 노예들은 맨 꼭대기. 하지만 경기 한가운데에서 피가 튀길 땐 그 구분조차 사라졌어. 다들 죽여라 혹은 살려라를 외치며 하나가 됐지.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콜로세움 밖에서 빵 배급줄이 길게 늘어선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대. 차라리 오늘 경기장에서 죽는 게 덜 고생이겠다. 로마도 결국 오늘날이랑 똑같아. 빵돈, 그리고 정치. 또 하나 이상한 얘기. 한 황제는 경기 도중 인기 없는 법안을 발표하곤 했대. 사람들 정신이 피 튀기는 쇼에 팔려 있으니 세금 올리는 얘기도 슬쩍 넘어가곤 했다는 거지. 완전 정치의 기술 아니냐. 그리고 콜로세움이 정치 무대였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 황제들이 경기장 한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거든. 그러면 관중들은 환호하고 눈물까지 흘렸다더라. 하지만 그 눈물이 정말 감동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일 먹을 빵 걱정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악어똥 얘기 또 하나 추가할까? 콜로세움 주변에서는 그 악어똥이 황제의 승리 부적이라고 팔렸대. 완전 사기 아니냐? 결국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의 애인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피와 모래빵과 서커스. 그게 곧 로마였던 거지. 콜로세움 한가운데 서 있잖아. 눈을 감으면
지금도 여기서 들리는 함성이 귀를 때려. 근데 오늘은 뭔가 좀 다르게 느껴져. 피 냄새 사이로 희한한 동물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 로마인들이 얼마나 새로운 자극을 좋아했는지 알지. 그래서 경기에서 맹수들을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더 이국적인 구경거리를 끌어오곤 했대. 한 번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황제의 손짓 하나에 커튼이 확 젖혀졌는데 그 안에서 줄지어 나온 게 뭐였게? 코끼리 행진이었어.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코끼리들이 서로 코를 잡고 도열해 들어오는데 관객석이 난리가 났대.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로마가 정말 그렇게까지 멀리서 동물을 수입했냐, 아니면 과장된 전설이냐 하고 말이야. 근데 기록은 많아. 아시아에서 온 호랑이, 인도에서 온 콧불소, 나일강에서 온 악어까지, 심지어 눈 오는 나라에서 온 곰을 끌어왔다고 적힌 기록도 있더라. 그 곰은 처음엔 경기장 모래 위에 앉아 멍하니 관객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도망쳤대. 로마 귀부인들이 비명을 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이걸 보면 콜로세움은 단순히 싸움터가 아니었어. 로마 제국의 세계 지배 쇼룸이었달까. 봐라, 이 모든 신기한 생물이 로마 발치에 있노라, 이런 선언 같은 거지.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날 경기 도중에 수십 마리의 타조가 풀려났는데 그중 한 마리가 관객석까지 올라와 귀족 부인의 모자를 쪼아 뺏어 갔대. 그 타조가 모자 물고 경기장을 빙글빙글 돌자 관객들은 배를 잡고 웃었대. 결국 황제가 오늘 경기는 타조쇼로 마무리하자 하고 선언했다더라. 그리고 그 동물들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어. 이 동물들을 로마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노예들이 목숨을 잃었대. 더위 굶주림 야생동물의 습격. 로마가 과시한 세계의 동물원은 사실 피와 땀으로 만든 결과물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악어똥 얘기 기억나? 콜로세움에서는 악어뿐 아니라 코끼리 똥도 만병통치약으로 팔렸대. 코끼리 똥을 바르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진짜 로마인들 별걸 다 믿었지. 결국 콜로세움의 이국적 동물쇼는 로마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선전이자 관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피로한 오락거리였던 거야. 내 시선이 이제 콜로세움 관중석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특히 가장 윗단 VIP석. 그곳에 앉은 사람들이 오늘따라 유독 수상해 보여. 황제와 원로원 의원들, 귀족들.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단순히 좋은 뷰를 가진 좌석이 아니었어. 여기는 로마 제국의 권력 거래소 같은 곳이었지. 한 번은 경기 도중에 황제가 몸을 살짝 돌려 어떤 원로원 의원에게 귓속말을 했대. 그 순간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포효가 터지는데도 그 귓속말 하나가 로마 정계 전체를 뒤흔들었다더라.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콜로세움 VIP석에서 실제로 정치적 음모가 이루어졌나, 아니면 후대의 상상인가 하고 말이야. 근데 나는 그게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고 봐. 왜냐면 경기 도중 황제가 마음에 안 드는 원로원을 콜로세움 지하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정치도 쇼도 목숨도 모두 이 경기장 안에서 뒤섞였던 거야. 또 다른 얘기 해줄까? 어느 날 VIP석에서 한 귀족이 황제에게 귓속말로 "저 검투사 좀 죽여주시오. 저자는 내 아내랑 스캔들이 있었다오." 하고 청탁했다더라. 황제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자 경기 순서가 바뀌었고 그 검투사는 그날 싸움에서 죽고 말았대. 완전 피로 써내려간 막장 드라마 아니냐. 그리고 또 웃긴 얘기. VIP석에 앉은 어느 귀족 부인이 경기 중간에 이렇게 외쳤대. "황제 폐하, 저는 곰보다 사자를 더 좋아합니다." 황제가 피식 웃더니 곧장 사자 우리 문을 열라고 지시했대. 그 덕분에 경기 흐름이 완전 달라졌다고 하더라. UIP석에서는 돈 얘기도 오갔대. 경기 후 귀족들끼리 모여 "오늘 사자값이 많이 들었더라. 검투사 몸값이 요즘 폭등했다더라." 하고 수군거렸다지. 그들에겐 목숨값도 결국 숫자였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한 원로원이 VIP석에서 실수로 술잔을 엎질렀는데 그때 아래층으로 와인이 떨어져서 평민들 옷이 다 젖었다더라. 관객들은 분노했지만 경기는 멈추지 않았어. 그 원로원은 황제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 신의 뜻이었다고 둘러댔다지. 어쨌든지 오늘날 정치인들 핑계 같지 않아? 아, 그리고 악어똥 얘기 또 하나. VIP석 귀족들 중에는 악어똥을 행운의 부적으로 차고 다녔다더라. 이걸 허리춤에 달면 정치적 음모에서 살아남는다는 미신이 돌았대. 진짜 로마인들 허풍도 대단하지 않아. 결국 콜로스 VIP석은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자리가 아니었어. 거긴 로마 권력의 비밀스러운 심장부였던 거지. 그들이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어쩐지 모래 위에 묻혀 지금도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아. 콜로슨 벽돌 틈새에 손끝을 대고 있잖아. 거칠게 깎인 돌 사이로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들이 보이거든. 플라마 최고, 카르폰의 사랑. 여기서 깨닫게 돼. 로마인들도 팬덤 문화가 있었다는 걸. 검투사들은 단순히 죽고 살기만 하는 싸움꾼이 아니었어. 그들은 로마 최고의 슈퍼스타였지. 머릿결에서 근육선 싸움 스타일까지 전부가 팬들의 화제였어.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인기 투표랑 똑같았다고. 한 번은 이런 얘기가 있어. 귀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난 플라마가 좋다 하냐? 카르포가 훨씬 잘생겼다 하며 싸웠대. 급기야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기록도 있더라.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검투사들의 인기가 과연 그렇게까지 대단했냐 아니면 후대에 미화된 이야기냐 하고 말이야. 근데 증거는 분명해. 벽화에도 동전에 새겨진 얼굴에도 팬들이 쓴 낙서에도 검투사 이름이 남아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검투사들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초상화가 팔려 나갔대. 관객들에겐 일종의 굿즈였던 거지.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한 귀부인이 경기 중에 검투색에 장미꽃다발을 던졌는데 그 안에 금반지가 숨겨져 있었대. 오늘 밤 내 집으로 와달라는 뜻이었대. 검투사는 잠깐 주저하다가 관객들 앞에서 꽃다발을 들어보였고 그날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다더라. 완전 로마판 프로포즈 쇼 아니냐. 그리고 검투사 팬클럽이란 게 단순히 여자들만의 것이 아니었어. 남자들도 열성적으로 팬질을 했거든. 어떤 로마 청년은 플라마의 갑옷 모양을 본떠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다고 해. 이건 플라마가 쓰던 갑옷의 문양이야 하고 자랑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팬들끼리 정보 교환도 했대. 오늘 누구랑 붙는다더라. 저 검투사 멋사 어제 다쳤다더라. 그런 소문이 쫙 퍼지면 경기장 분위기가 달아올랐지. 아, 그리고 그 악어똥 얘기 또 하자면 검투사 팬들 사이에선 플라마는 경기 전에 악어똥 연고를 발라서 잘 싸운다는 미신이 퍼졌대. 팬들이 그 연고를 사서 바르기도 했다더라. 인간사 진짜 다 똑같아. 검투사 팬덤은 로마가 피와 모래 위에서도 어떻게 인간의 열광을 불러일으켰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야. 결국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고 소문을 나누고 굿즈를 사고 파는 존재라는 게 아닐까 싶어. 오늘따라 콜로세움이 이상하게 정적이 흘러 관중석 사이사이로 퍼져나가는 그 조용한 웅성거림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을 자꾸 만들거든. 그러다가 피가 철철 흐르는 경기 한복판에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등장해. 로마의 메두이쿠스, 즉 검투사 전문 의사였지. 로마 시대에 이미 스포츠 닥터가 있었다니 참 신기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검투사들의 부상만 전문적으로 치료했어. 근데 그 치료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피로 물들어 있었지.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검투사 의사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려고 했냐, 아니면 경기의 연출을 위해 움직였냐 하고 말이야. 한 번은 경기 도중 검투사 한 명이 칼에 옆구리를 크게 베었대. 피가 뿜어져 나왔는데 그 메두이쿠스가 달려와서 상처를 꿰매더라. 관객들은 숨죽이고 지켜봤대. 그리고 상처를 꿰매고 나서 메두이쿠스가 관객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대. 그 순간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터졌다는 거야. 완전 로마판 닥터 히어로 쇼 아니냐. 그런데 한편으론 무섭기도 했어. 왜냐면
이 의사들이 황제나 에디토르의 명령을 받기도 했거든. 저 검투사는 무조건 다음 경기까지 살려야 한다. 혹은 저자는 오늘로 끝장내야 한다. 그러니까 치료도 결국 정치와 쇼의 일부였던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얘기. 어떤 검투사가 경기 중에 팔이 부러졌는데 메두이쿠스가 경기장 한쪽에서 뼈를 맞춰서 다시 싸움에 내보냈다는 기록도 있어. 관객들은 살았다 하고 환호했지만 난 솔직히 소름 돋아. 인간 목숨이 이토록 가벼웠다니. 그리고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한 메두이쿠스가 피 묻은 손으로 관객석에 올라와 이 연고 바르면 여러분도 검투사처럼 튼튼해집니다 하고 홍보했다더라. 완전 로마판 홈쇼핑 아니냐. 검투사들은 메두이쿠스를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의지했어. 생사를 결정짓는 존재였으니까. 하지만 때로는 메두이쿠스가 검투사들의 상처를 일부러 덜 치료해놓고 경기에서 피가 더 튀도록 유도했다는 소문도 있었대. 결국 콜로스의 피는 단순히 싸움의 피가 아니었어. 그 안엔 의사들의 손길 권력의 계산, 그리고 관객들의 환호가 한데 뒤섞여 있었지. 아, 그리고 악어똥 얘기 또 하자면 메두이쿠스들이 종종 그걸 상처 소독제로 썼다는 기록도 있대. 악어똥이 염증을 막아준다. 나 뭐라나. 진짜 로마인들 별걸 다 믿었지. 콜로스의 의사들은 피 위에서 춤추는 외줄 타기꾼이었어. 생명을 살리면서도 죽음의 쇼를 더 화려하게 만드는 연출자였다는 게 섬뜩하지 않아. 콜로슴 한복판에서 모래를 손에 쥐고 있잖아. 그 미세한 입자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소리마저 뭔가 숨겨진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벌어진 경기들은 겉으로 보기엔 목숨을 건 사투였지만 사실은 온갖 속임수의 기술로 가득했거든. 검투사들이 쓰는 무기부터가 완전 쇼였대. 뾰족해 보여도 실제로 끝을 살짝 뭉툭하게 만들어서 치명상을 줄이지 않거나 어떤 검은 것만 쇠로 씌우고 아는 나무로 만들어 무게를 줄이기도 했다고 하더라.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진짜 검투사 경기가 생사를 건 경기였냐 아니면 대부분 각본과 속임수였냐 하고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었대. 검투사 두 명이 싸우던 중에 한쪽 검투사의 검이 부러졌는데 그 안에서 나무 심지가 드러나 버렸다는 거야. 관객들은 일순간 충격에 빠졌다가 곧 사기꾼하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대. 결국 그날 경기는 중단되고 그 에디토르는 콜로슴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더라. 또 다른 얘기. 한 검투사가 경기 전날 밤 상대 검투사에게 은밀히 다가가 말했대. 내일 경기에서 네가 먼저 쓰러지면 내 주인에게서 금화, 스문잎을 받게 해주마.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그 검투사는 두 방 만에 억지로 쓰러졌다고 하더라. 아,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날 경기 중에 검투사가 쓰러지더니 극적으로 피를 토하는 척 연기했대. 관객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는데 알고 보니 그 피가 사실 포도주였다는 거야. 그 검투사가 경기 전날 술을 몰래 챙겨와서 피 대신 뿜으려고 연습했다는 기록도 있더라. 로마판 특수 효과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속임수. 검투사들끼리 몰래 신호를 주고받았대. 경기 전에 약속한 대로 네가 먼저 칼을 빼면 난 방패를 놓겠다 같은 식이었지. 어떤 학자는 이걸 글라디아토르 아모라고 부르더라. 심지어 황제들도 때로는 그 속임수에 가담했대. 이번 경기는 꼭 이 사람이 이겨야 한다 하고 몰래 지시하거나 귀족들이 돈을 걸었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또 악어똥 얘기 나와야지. 어떤 검투사들은 경기 전날 악어똥을 무기에 살짝 발라놓고 상대방의 눈에 튀게 해서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 진짜 로마인들 별수법 다 썼지. 콜로스에서의 경기는 결국 죽음의 리얼리티 쇼였지만 그 안엔 언제나 누군가가 판을 짜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치지 않아. 내가 다시 콜로스 외곽을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 벽돌 틈새로 스며드는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왜냐면 콜로스은 단순히 피의 무대가 아니었어. 거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었거든.
검투사 한 명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냐 인기 없는 검투사는 얼마 안 했지만 유명 검투사는 노예 몇 명 값과 맞먹었대. 심지어 플라마 같은 스타 검투사는 작은 집 한 채 값이었다더라.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검투사 경제가 로마 경제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쳤나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냐 하고 말이야. 근데 기록을 보면 엄청난 돈이 오갔어. 경기 티켓 값부터 시작해서 검투사 매매 경기권 거래 사자나 맹수 수입 비용까지. 콜로세움은 말 그대로 피해 경제였던 거지. 한 번은 이런 얘기가 있어. 경기장 매표소에서 일하던 노예가 경기권 티켓을 몰래 빼돌려 암표로 팔았다가 발각됐대. 그 노예는 그 자리에서 채찍질을 당했는데 몰래 구경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장면을 보며 저건 또 다른 쇼라고 웅성거렸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황제들이 검투사 경기로 사람들을 매혹시킨 이유는 이 경기가 돈을 너무나 잘 빨아들였기 때문이었어. 귀족들은 경기 좌석에 수백 세스테르티우스를 쓰고 평민들은 하루 품삯을 몽땅 티켓에 쏟아붓기도 했지. 결국 경기는 황제의 재정 충전기 같은 역할도 했던 거야. 아, 그리고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한 원로원이 경기장에서 맹수쇼를 보고 나더니 갑자기 저 호랑이를 내 개인 동물원에 사겠다고 외쳤대. 그 호랑이 값이 당시 금화 1000리피였대. 집 네 채 값이었다지. 로마판 펫 부자 아니냐. 그리고 경기에는 베팅도 빠질 수 없었지. 관객들끼리 돈을 걸고 누가 이길지 맞히려 했어. 어떤 귀부인은 경기도 중 내가 가진 귀금속 다 걸겠다고 외쳤다가 남편에게 집안 살림 다 털렸다고 하더라. 심지어 콜로슴 주변에는 경기 관련 상점들도 잔뜩 들어섰대. 검투사 모양 인형 작은 방패 모형, 그리고 검투사 얼굴이 새겨진 기름램프까지 완전 로마판 굿즈 산업이지. 그리고 또 악어똥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어떤 장사꾼은 이 악어똥이 검투사처럼 용맹하게 만들어준다며 경기장 앞에서 팔았다더라. 덕분에 경기 날마다 악어똥 가격이 치솟았대. 완전 로마판 주식시장 아니냐. 결국 콜로세움은 피가 튀는 경기장이면서도 엄청난 돈이 오가는 시장이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피냄새 속에서도 여전히 돈 냄새를 맡고 있었다는 게 씁쓸하면서도 좀 웃기지 않아. 내 발걸음이 오늘은 콜로세움 지하로 향하고 있잖아.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바닥은 미끄럽고 공기는 축축하고 짠내 같은 게 코를 찌른다. 여긴 햇살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 관객들은 경기장 위에서 피비린내 나는 쇼를 보며 열광했지만 그 바로 밑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거든. 이 지하엔 수십 개의 좁은 방과 철창들이 있었다고 해. 거기에 동물들이 갇혀 있었지. 사자, 표범, 곰, 악어까지. 한 마리 한 마리가 경기 당일 위로 끌려 올라가기 전까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렸대. 그리고 동물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 죄수들, 노예들, 그리고 경기에 나가기 전 검투사들도 이 지하에 대기했어. 어떤 기록에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동물의 포효가 한데 섞여 마치 지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적혀 있더라.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콜로세움 지하의 구조가 얼마나 정교했냐, 혹은 정말 비밀 통로가 황제 전용으로 있었냐 하는 문제 말이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 경기 시작 직전에 곰 한 마리가 지하 우리를 부수고 탈출했대. 곰이 미친 듯이 지하 복도를 뛰어다니며 죄수들을 덮쳤다고 하더라. 결국 병사들이 달려와 곰을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죄수 몇 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어떤 동물이 풀려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팠는지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다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있대. 그걸 본 노예가 기겁해서 차라리 경기장에서 죽고 말지라고 외쳤다더라. 여기 지하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 검투사들 중 일부는 경기에 나가기 전 밤새 벽에 글을 새겼대. 나는 내일 죽는다. 혹은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 글씨들이 지금도 벽돌 사이에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학자들도 있어. 아, 그리고 그 악어똥 얘기 또 하자면
지하에서 동물 사육 담당 노예들이 악어똥을 긁어 모아 약재상에게 팔았다는 기록도 있더라. 피부병에 좋다나 뭐라나. 진짜 로마인들 별걸 다 썼지. 콜로슴 지하는 경기장에 반짝이는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자의 왕국이었어. 이제 다시 콜로슴 위로 올라와 있잖아. 햇빛이 번쩍이는 관중석이 보이고 먼지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가. 하지만 오늘따라 그 바람이 좀 차갑게 느껴져. 왜냐면 이 피해 무대에도 늘 반대자들이 있었거든. 모두가 죽여라를 외쳤던 건 아니었어. 어떤 이들은 콜로슴의 잔혹함을 견디지 못했다고 하더라.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반대자들이 정말 많았나 아니면 극소수에 불과했나 하고 말이야. 한 번은 이런 얘기가 있어. 경기도 중 어떤 젊은 철학자가 관객석 한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대. 이건 로마의 수치다. 인간의 피로 즐거움을 느끼다니 우리 모두 미쳤다. 관중들은 처음엔 술렁이더니 곧 저놈을 맹수에게 던져라 하고 외쳤다고 해. 결국 군인들이 그 철학자를 끌고 나갔고 그가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대. 그리고 또 다른 얘기. 로마에 살던 어떤 여성 시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콜로슴에서 매번 비명을 지르는 관객들을 보고 시를 썼대. 피를 마시며 환호하는 자들이여 너희 목구멍은 내 귀를 찢는다. 그 시가 한때 몰래 필사돼 귀부인들 사이에서 돌았다는 말도 있어.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은 늘 묻히곤 했지. 왜냐면 황제들은 콜로슴을 로마의 자부심으로 포장했거든. 여기가 문명의 중심이다 하고 외쳤으니까. 반대자들은 배신자나 반역자로 몰리기 일쑤였어. 아, 그리고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한 신학자가 콜로슴 경기 중에 여긴 악마의 소굴이다 하고 외쳤다가 군인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더라. 적어도 나는 악어똥은 안 쓴다. 로마인들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는 건 좀 존경스럽지 않아. 그리고 또 이상한 얘기. 어떤 원로원이 경기장에서 검투사 싸움을 보다가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대. 나는 이 피해 잔치에 동참하지 않겠다. 관객들은 처음엔 조롱했지만 곧 그의 기계에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더라. 근데 그 원로원은 결국 좌천당했다는 게 현실이었지. 반대자들은 알았던 거야. 이 피해 쇼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황제의 권력 유지 장치였다는 걸. 그 피비린내가 로마의 영광이 아니라 로마의 병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아, 그리고 악어똥 얘기 또 하나. 반대자들 중 어떤 의사는 악어똥은 병을 낫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머리를 아프게 만든다고 주장했대. 덕분에 약재상들이 몰래 그 의사를 콜로슴에서 경기 도중 사고사로 만들려고 청부했다는 소문도 있어. 진짜 로마는 어디든 음모투성이야. 결국 콜로슴은 모두가 즐긴 공간이 아니었어. 누군가는 그 안에서 피냄새에 질려 등을 돌렸고 그 목소리는 모래에 묻혀 잊혔다는 게 가슴 한쪽이 쿡 찌르는 것 같아. 오늘은 콜로슴 앞에 서 있는데 뭔가 공기가 다르게 느껴져. 거대한 아치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그 바람 소리마저 마치 울음소리 같거든. 콜로슴은 영원할 것 같았지. 근데 결국 그 웅장한 돌벽도 무너지더라. 한때 5만 명이 꽉 차서 환호성을 지르던 그곳은 지진과 약탈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허물어져 갔어.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콜로슴의 붕괴가 정말 지진 때문이었나 아니면 사람들의 돌약탈 때문이었나 하고 말이야. 기록을 보면 5세기부터 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콜로슴도 방치됐대. 황제들이 재정이 바닥나자 경기장은 유지할 돈이 없었고 결국 사람들은 돌을 떼어내 건축 자재로 쓰기 시작했지. 로마 교회 건물 귀족의 저택, 심지어 농장 담장에까지 콜로슴 돌이 쓰였다는 거야. 한 번은 이런 얘기가 있어. 어떤 수도사가 경기장 돌을 뜯어가다가 벽에서 글자를 발견했대. 여기서 피를 흘린 이들의 한숨은 돌에 남아있다. 그걸 읽고 수도사가 펑펑 울었다는 기록도 있더라.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중세 시절엔 콜로스만을 목장으로 썼대. 소떼들이 콜로슴 모래 위에서 풀 뜯어먹고
농부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장을 봤다는 기록도 있어. 로마의 영광이 소들의 화장실이 되어버린 거지. 어떤 학자는 말하더라. 콜로세움은 로마의 흥망성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다. 영광의 상징이 순식간에 잊혀지고 돌 하나하나가 집 짓는 재료로 팔려 나가는 걸 보면 진짜 세상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 그리고 악어똥 얘기 또 하나. 중세 사람들 중에는 콜로세움의 흙에는 악어똥의 힘이 남아있다며 그 흙을 긁어다가 부적으로 썼다는 기록도 있대. 로마 사람들의 미신이 중세까지 이어졌다니 기가 막히지 않아. 결국 콜로세움은 울었어. 벽이 허물어질 때마다 돌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외침들이 조금씩 새어나왔겠지. 나는 이곳에서 싸우다 죽었다. 나는 그들의 피를 보았다. 그 목소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벽돌 틈새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아. 오늘은 다시 콜로세움 한가운데 서 있잖아. 그 거대한 원형 벽이 이제는 반쯤 무너져 있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존재감을 풍기고 있어. 그리고 생각해. 이곳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 하고 말이야. 콜로세움은 단순히 과거의 유적이 아니야. 여전히 우리의 눈과 마음 속에 살아있거든.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 콜로세움이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인가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해. 그건 예술과 건축의 위대함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아니다. 그건 피와 권력 인간 잔혹성의 증거다. 솔직히 난 둘 다 맞는 말 같아. 왜냐면 오늘날에도 우린 거대한 스포츠 경기장에서 똑같은 환호와 광기에 빠져들잖아. 스타 선수의 몸값이 하늘을 찌르고 경기장 주변엔 굿즈 가게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승자와 패자에게 눈물과 박수를 보내. 콜로세움에서 죽여라를 외치던 로마 시민들과 오늘날 이겨라 하고 외치는 관중들이 얼마나 다를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인간 본능일지도 몰라. 그리고 미디어도 마찬가지야. 콜로세움은 로마 시대의 최대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었지. 지금 우리 눈앞에 스크린 인터넷, SNS, 결국 같은 맥락 아니냐. 화려하고 잔인하고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그 힘 말이야. 아, 그리고 악어똥 얘기 또 하자면 요즘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대 로마식 스킨케어 비법이라며 이상한 걸 파는 사람들 있더라. 진짜 로마인들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콜로세움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 너희도 여전히 피를 원하냐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 대답은 아직 잘 모르겠어.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잖아.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줘서 고마워. 콜로세움의 돌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듣는 목소리는 참 묘해. 함성도 울음도 피가 튀는 소리도 모두 한데 섞여서 마치 바람 소리처럼 희미해져 가거든. 그 돌벽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 관객들이 떠나고 모래 위엔 발자국만 남아있을 때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와서는 한 줄 글자를 새기는 거지. 나는 이곳에서 살고 싶었고 또 살아남고 싶었다. 그 글씨가 모래 위에서 바람에 지워질 때 왠지 내 마음도 조금 무거워져. 화려하고 잔인했던 콜로세움의 역사도 결국은 인간이 남긴 흔적일 뿐이니까. 권력, 탐욕, 열광, 그리고 생존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잖아.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봐. 눈을 감으면 저 멀리 로마의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거야.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도 섞여 있겠지. 우린 모두 결국 같은 인간이야.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가벼운 소음을 틀어놔. 오늘 밤은 콜로세움의 돌벽도 잠깐 눈을 감을 테니까.